관세음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취와 힐링도량 유튜브 불교대학입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종시최중입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 한자성어의 의미에 맞게 오늘 본문 주제를 택했습니다. 죽을 때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다음 생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예,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까르마가 원음인 이 업은 어떤 흐름 내지는 법칙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연속성이요, 둘째는 업보성이요, 셋째는 지향성입니다. 오늘은 이 셋 중에서 지향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향성이란 말 그대로 그 마음이 어느 곳을 간절히 향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돌아가는 일 이치가 다 그렇지만 이번 생을 살다가 다음 생 몸을 바꿀 때 특히 업의 지향성은 적중합니다. 마지막 임종 순간에 골똘히 생각하고 염원한 그대로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실제 얘기라고 전해지는 재미난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중엽의 일입니다. 부산 동래부에 일찍 남편을 여의고 어린 외아들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인물도 훤할 뿐 아니라 총명하고 영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을에는 새 부사가 도임하면 그 행차 행렬이 여간 성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래부의 이름난 기생들을 뽑아서 팔선녀 행렬을 하는가 하면 군졸들에게 갑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선두에 내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물론 이웃 고을 사람들까지 몰려와 좌우 대로변에 늘어서서 환호하며 구경하였습니다. 백화가 흐드러지게 피던 어느 봄날 신임 동래부사의 도임 행렬식이 있었습니다. 과부는 4살 난 어린 아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함께 구경길에 나섰습니다. 성대한 행사의 그날 주인공은 화려한 의관을 정지한 채 늠름하고 당당하게 큰 말을 타고 고을의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두 모자 앞을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신임 부사의 행렬을 지켜보던 4살 난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테야. 그런데 어머니는 대답 없이 우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아 흔들면서 동의하는 대답을 구했습니다. 엄마, 왜 말이 없어? 나도 커서 어른이 되면 저렇게 될 거래도.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으로 힘없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커서 어른이 되어도 저렇게 할 수 없단다. 우리는 상놈이라서 저런 벼슬은 꿈도 꾸지 못한단다. 어린 아들은 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벼슬은 아예 체념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실망과 좌절이 어린 가슴을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그 길로 집에 돌아와서는
울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또 깨어나 울다 지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벼슬, 양반이란 말을 실성한 듯 반복해서 뇌까렸습니다. 아이는 음식도 먹지 않고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뒤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들, 그런 아들의 죽음은 과부에게는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거리 어머니가 슬픔의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중 아이가 죽은 지 49일쯤 되는 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한양에서 제상을 지내는 유씨 가문의 양반집에 오게 되었어. 이제 태어나 어른이 되면 벼슬도 할 수 있게 되었어. 엄마 걱정 마요.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자니 과부도 백발노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죽은 아들에 대한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아들의 제삿날을 꼭꼭 챙겼습니다. 제삿날이면 더욱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성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가야, 많이 먹어라. 애미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가 좋아했던 음식을 차려줄게. 한편 과부의 그 아들은 유씨 가문에 태어나서 유심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심은 어릴 때부터 매년 정해진 날 밤이면 꿈속에서 어느 초라한 초가집에 들러 음식을 먹고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아무튼 유심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에 급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첫 부임으로 동네 부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임 부사 유심은 처음 부임하는 동네부의 길과 풍경이 왠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특정한 날이면 꼭 꿈속에서 무수히 오고 간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심 동네부사는 비서를 대동하고 꿈속의 그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꿈속에서 찾아간 바로 그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마침 초가집 안에서는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호롱 불빛 아래 백발노파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유심 동네부사는 백발노파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물었습니다. 노파께서는 누구 제사이길래 또 무슨 연유로 이리 슬피 우시는지요? 이에 노파는 자초지종을 얘기하였습니다. 본디 저는 일찍 청상이 되어 아들 하나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어린 것이 꿈도 못 펴보고 4살 때 죽었습니다. 오늘이 그 불쌍한 아이의 기일인지라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차려놓고 보니 북받치는 서러움이 너무 커서 울고 있었습니다. 유심 동네부사는 매년 이맘때 꿈속에서 찾아와 먹던 음식이 제사상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내 아가야 많이 먹어라 라고 말했던 그 음성의 주인공이 이 노파와 아주 똑같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어렴풋이 보았던 그 얼굴이 떠오르면서 바로 노파의 얼굴과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유심 동네부사는 바로 이 노파가 전생의 자기 어머니였음을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늙은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네요. 4살 때 어머니를 두고 떠난
그 아들이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전생에 모자 관계였음이 확인된 두 사람은 회한과 사랑으로 잡은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 동안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후 유심 동네부사는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 지극한 예를 갖추고 물심양면으로 봉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파는 여생을 편히 살았습니다. 실제 인물이었던 유심 동네부사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를 기념하는 선정비가 지금도 부산 박물관 뜰에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가 재미있었나요? 해피엔딩이라서 다행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업의 지향성입니다. 다음 생의 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향성입니다. 마지막 임종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앞의 얘기에서 4살 아이는 오직 양반, 오직 벼슬만을 생각하였습니다. 너는 상놈이라서 벼슬을 할 수 없다 라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 식음을 전폐하고 죽게 되었으니 양반과 벼슬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4살 아이의 그 마지막의 어머니 양반의 집에 태어나서 벼슬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죽을 때의 강한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자라면 당연히 부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꼭 극락세계에 가서 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늘 관세음보살님을 염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다가 잠이 들어야 합니다. 잠자는 것을 죽는 연습이라 생각하고 잠들기 전 부처님 챙기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7시간짜리 염불을 털어놓고 잡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얘기를 허투루 듣지 마시고 자기 마음 공부에 큰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매월 음력 보름 달빛 방생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만남, 회주 스님과의 만남, 친견법회가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33m 동해안 최대 와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종무소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이 매일 방송을 합니다마는 일주일에 한 3번은 생방송, 4번은 재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방송은 커뮤니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꼭 좀 매일매일 법문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